이제는 트렌드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실버 라이프를 위해 요양의 모든 것이 있는 여기는 편안히. 오늘은 예. 저희가 데이케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버타운의 변화, 요양원의 변화,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다. 그렇다면 데이케어의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것도 지금 네네.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의 변화가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편안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네. 막상 다녀오시고 나서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응답이 나온 게 데이케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데이케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노인 유치원, 노치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9시나 10시에 가셔서 5시, 6시, 4시쯤에 보살핌을 마치고 대구로 네. 돌아오시는 제가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은 아버님, 어머님들이 처음에 여기를 가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맞아요. 뭐 거기 뭐 그런데 왜 가? 싫어. 안에 집에 있을래? 막 이렇게 하시다가 막상 갔다 오시고 나면 엄청나게 밝아지시고 너무 좋아하셔갖고 또 가신다고. 아니 저희 아버지가 예.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싫다고 내가 왜 가냐고 예, 그러셨는데 다녀오고 난 뒤에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그래도 거부감을 가지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잠을 집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있어야 네, 되다 보니까 네. 그걸 거절을 하시는데 제가 서비스 집에서 주무신 거는 거부감이 조금 덜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데이케어 쪽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변화는 뭐냐? 실은 앞에 요양원 실버타운이랑도 되게 비슷해요. 가장 첫 번째는 대기업들의 엄청난 진출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TV 광고도 지금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연관이 되냐면 보험, 금융, 의료, 교육, 케이터링 모든 게 지금 여기에 연계가 돼 있어 갖고요.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서 엄청나게 진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던 개인분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이용하시려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 어쨌든 네. 시장에 큰 기업들이 오게 되다 보면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이케어들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편안히 하는 일은 그겁니다. 기존에 내가 이제 데이케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게 편안이니까 편안히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저희 편안이 플랫폼에 올리고 있으니까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면 편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또 거꾸로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을 데이케어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 어떤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떤 보살핌을 제공을 하는지 그런 유용한 정보를 편안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 궁금한 게 예. 아무래도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잠은 집에서 자는 예,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양병원보다는 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저렴한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2,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죠. 이건 어쨌든 아침이나 저녁에 보살핌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거고요. 조금은 그래도 보행이 가능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가시더라도 어쨌든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네, 그리고 치매 정도가 너무 심하시면은 네. 시설에서 모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가족의 요양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서 결정을 네,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데이케어를 보내고 싶어, 요양원을 보내고 싶어, 요양병원을 보내고 싶다라고 의사결정하기 전에 과연 그 가족의 컨디션 하에서 네. 어떤 시설로 모셔야 되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드리는 것까지가 이제 편안히 가장 기본적인 롤인데요. 네. 어쨌든 조금은 보행이 가능하시고 가족들이 집에서 좀 케어가 가능하고 네. 그럴 만한 상황이 된다 할 때는 주변에 데이케어들이 엄청 많고요. 또 향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공존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두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제가 만날 말하는 출산율 지금 박살났다고. 네. 그렇다 보니 전국의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들이 문 닫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이랑 데이케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일 이쁜 그림은 엄마
엄마하고 아빠가 직장 가 있는 동안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그런데 아니 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애를 혼자 보냈는데 왜 내가 너희 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견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정서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변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극복이 된다고 하면 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공존은 힘들지라도 시범적으로 하나씩 두 개씩 생겨서 끝내는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향후에 많이 생길 것 같고 네. 이게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케어와 관련해 갖고는 한 번 다녀오시면 만족도가 제일 높은 요양 서비스 중에 하나가 데이케어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부분이 LO 비즈니스랑 같이 연계돼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갖춰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진출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근데 유아시설과의 공존 이 부분은 예. 좋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예.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다 같이 조금 고민하다 보면 맞아요.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편안이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